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조 디스펜자. 들어가는 말. 원하는 삶을 창조하라.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을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접근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뇌와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또 물리학에 대한 비약적 이해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성이라고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것에 이미 훨씬 더 접근해 있다. 나는 통합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터이자 뇌기능, 생물학, 뇌화학, 신경과학 분야의 교육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 당신과 나 같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본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을 바꾸었을 때 건강과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구 손상을 입거나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놀라울 만큼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현대의학은 이런 회복을 자연치유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적 여행에 대한 나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회복에는 마음과 관련된 강력한 요인이 있음이 분명했다. 사실 그들의 육체 변화는 그렇게 자연치유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발견은 나의 대학원 연구 주제였던 뇌 영상, 신경 가소성, 후성 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 연구에 불을 붙였다. 나는 이 치유 과정에서 뇌와 몸에 무언가가 일어났음이 틀림없고 집중해서 연구한다면 그런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이 책에서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런 원리를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체득으로. 첫 책,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를 읽은 많은 독자들이 솔직하고 애정 넘치는 서평과 응원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요청도 해왔다. 저는 당신이 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2번이나 읽었어요. 정말 많은 과학 지식들이 담겨 있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책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워크숍을 진행해 참여자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과거의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 사람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 등등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지난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 첫 책을 이미 본 독자라면 이번 책 또한 실천적인 워크북 개념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가지 최신 과학 지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개인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을 만든다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 시대는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손에 넣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알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과학적 개념과 오래된 지혜를 모두 자기 삶에 적용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 밝혀놓은 현실의 본질을 따라가며 이런 원리들을 매일매일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현자이자 과학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룰 모든 것들의 실험장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그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외부 환경은 마음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 책에서 얻는 지식 정보를 철학으로 받아들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삶에 적용한다면 이 지식에 완전히 통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초심자에서 달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완벽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 계속 여기에 주목하길 바란다. 독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한 걸음씩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을 배우고 다져나가 보라. 이 모든 정보의 목적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잡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물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마음을 열고 틀에 맞춰 현실을 바라보던 조건화된 관점과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정보들은 우리가 자기 인생의 창조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게끔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과학이 결정하도록 놔둔다면 과학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습관이나 고정된 생각 같은 상자 너머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커다란 힘을 얻는 성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자신이 내리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종교, 문화, 사회, 교육, 가족, 미디어, 심지어 유전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로막는 과거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개인들이 늘어나며 더욱 거대하게 변화하는 바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과 현실 모델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정치, 경제, 종교, 과학, 교육, 의학의 모델은 물론이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듣기에는 쉽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생물학적 자아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늘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 내일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원자를 물질과 현실을 이루는 단단한 조각들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와 원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노력은 불편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따돌림, 반대, 폄하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마음속에 살아있는 관념을 위해 역경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천재, 성인, 거장들이 이단자,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억압받았는가? 당신은 선구자가 될 용기가 있는가? 변화, 반응이 아닌 선택.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변화 앞에 멈칫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이는 사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위기, 트라우마, 상실, 질병, 비극 등을 경험하고서야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믿거나 혹은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시작한다.
건강, 인간관계, 직업,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억지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왜 기다리기만 하는가?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서 배우며 변화할 수도 있고, 기쁨과 영감의 상태에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를 택한다. 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이 불편함과 귀찮음, 예상에서 벗어남, 불확실한 시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 겪었던 일시적인 불편함에 이미 익숙하다.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에 누구나 처음에 더듬거리며 글을 읽는 시절이 있다. 바이올린이나 드럼을 처음 연습하던 때 부모님은 우리를 방음시설이 된 방으로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지식은 풍부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섬세함이 떨어지는 의과대학생에게 피를 뽑힌 불쌍한 환자들도 있다. 지식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어떤 기술이 몸에 뵐 때까지 배운 것을 적용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 체득하는 것이 지금까지 능력, 알을 키워온 방법일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처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이다. 이 책의 일부와 2부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생각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큰 그림을 차례로 보여줄 것이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기를 바라사이다. 반복은 뇌의 회로를 강화시키며 더 많은 신경망을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알을 잘 다진 뒤에 3부를 읽는다면 1, 2부에서 배운 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변화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여정은 현실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진정 누구인지, 인류에게 변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변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학과 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개요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1부는 제법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장, 관찰자 효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에서는 양자 물리학에 대한 약간 소개를 할 테지만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곧 우리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물질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로 만들어진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잠시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원자가 99.999999999999999%의 에너지와 0.000000000001%의 물질로 되어 있다면 그런 원자들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는 사실상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훨씬 더 큰 존재인 내가 왜 극히 일부분인 물질 세상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까? 자신이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규정짓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2장에서 4장까지는 환경과 몸과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2장, 브레이킹,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뇌의 회로를 패턴화시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그대로 생각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것들만 창조하게 된다. 즉, 우리의 두뇌가 온갖 문제들, 개인적인 조건들, 살아가는 환경들을 반영하도록 뇌의 회로를 고정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삶의 온갖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커져야 한다. 3장 브레이킹 두 번째, 몸을 넘어서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들처럼 의식의 뒤편에서 작동하는 기억된 행동들과 생각들, 감정적 반응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이유이다. 우리는 대부분 잠재의식적으로 몸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이 책의 끝에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잠재의식적 마음의 작동 시스템에 들어가 그곳의 프로그램들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4장 브레이킹 세 번째, 시간을 넘어서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늘 미래의 사건들을 기대하거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다. 우리가 생각을 어떤 것보다 더 실제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뇌세포에서부터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존재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 현재 순간에 접속하는지 배운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될 것이다. 5장 생존하는 삶과 창조하는 삶에서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삶과 창조를 즐기며 사는 삶의 차이를 설명한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란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믿으며 스트레스 속에서 물질주의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투쟁 또는 도주의 신경 시스템 아래에서 분출되는 화학 물질에 취한 상태에 있다면 이때 우리는 오로지 몸과 사물, 주위 사람들과 시간에만 관심을 쏟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다. 뇌와 몸은 균형을 잃고 우리는 예측 가능한 뻔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순수한 의식이 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필요로 하는 정체성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2부 뇌와 명상 6장 세 가지 뇌 생각하고 행동하고 되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에서 행동하기로 다시 되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뇌의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된다. 더 나아가 환경과 몸, 시간 너머로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생각하기에서 되기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외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원하는 경험을 오직 생각만으로 마음속에서 시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그 일이 물리적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경험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잠재적 미래 현실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동 습관, 태도, 그리고 여타 원치 않는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7장 보이는 나와 진짜 나에서는 우리가 기억시킨,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되어버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탐구한다. 또한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기 모습과 바깥 사회에 비춰진 모습 간의 간격을 줄이는 방법도 탐구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이미 우리의 성격이 되어버린 과거의 감정들을 외부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만약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주는 느낌을 예측할 수 있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통해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가 바로 영혼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면 망각 그 바다로 빠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가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감정 형태로 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깥에 비춰진 모습과 진짜 모습 간의 간격을 줄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투명성,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투명함을 창조하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분은 8장, 명상, 신비를 벗다로 끝맺는데 이 장의 목표는 명상 중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명상을 하는지를 비신비적인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뇌파 측정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각성 상태에 있을 때와 명상을 통해 집중 상태에 있을 때 뇌가 전자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명상의 진정한 목적이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 잠재의식적 마음속으로 들어가 영속적으로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만약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명상을 끝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훨씬 더 큰 존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창조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조건도 우리를 결코 그 에너지 수준에서 끌어내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또한 생각과 감정 사이의 높은 일관성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환경과 몸과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3부,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1부와 2부에서 다룬 모든 정보들은 3부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었다. 3부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제껏 배운 것을 삶에서 직접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단계별 명상 과정으로 짜여 있다. 단계별 명상 과정이라고 하니 뭔가 망설여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오해이다. 물론 일련의 행동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머지않아 그것들을 간단히 한두 단계로 익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 아마도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것이다. 예컨대 좌석을 체형에 맞게 조정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미러를 체크하고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켤 것이다. 운전을 시작한 뒤에는 주위를 살피고 좌우 깜빡이 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 페달을 적당히 밟아가며 자동차를 전진시키거나 때론 후진을 할 것이다. 운전을 배운 뒤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주 쉽게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 장담컨대 3부의 각 단계를 배우고 나면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굳이 1부와 2부를 읽어야 하지? 곧바로 3부를 읽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 내가 독자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3부를 접하면서 어떤 것도 추측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1부와 2부에 관련 지식을 적절히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여러분은 명상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것이다. 무엇을 왜 하는지 이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방법까지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힘과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3부에서 소개하는 단계들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삶에서 이른바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상황들을 변화시킬 힘이 자기 안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몰랐던 때에는 생각도 못했던 잠재적 현실들을 기꺼이 수용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비범한 일을 막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책의 마지막에서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곧바로 산부로 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 있다면 약속하건대 산부에 이르렀을 때에는 앞서 배운 지식들로 이미 꽤 큰 힘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는 3단계 워크숍 시리즈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임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치 마법처럼 자신들이 노력했던 것에 대한 성과를 삶의 변화라는 형태로 수확하게 된다. 산부는 여러분에게 마음과 몸의 무언가를 변화시켜 외부 세계의 결과를 낳는 명상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만약 내면에서 한 어떤 일이 외부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일을 또다시 하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 삶의 새로운 경험이 벌어질 때 우리는 권능감, 경외감,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의 형태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또 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진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3부에서 설명하는 각 명상 단계는 1부와 2부의 내용들과 전부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명상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함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배운 많은 기술들이 그렇듯이 우리 뇌를 개발하는 명상 방법을 배울 때에도 온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할 때는 늘 해오던 습관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며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생각을 집중해서 자신의 의도에 행동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태국 요리를 배우거나 골프를 치거나 살사 댄스를 배우거나 수동 기어인 차를 몰 때처럼 이 새로운 노력도 꾸준히 연습해서 몸과 마음 모두 각각의 단계들을 다 기억할 때까지 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설명은 몸과 마음이 서로 협동하여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단계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통합될 것이다.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통해 아주 매끄럽게 통합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노력하기가 지겨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의지와 에너지를 내서 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삶의 뚜렷한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여러분 역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고 원하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보자.